어서 오세요. 여기는 책스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스토랑의 셰프 낭순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메뉴인 유진과 유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2004년도에 출간한 책으로 벌써 19년이나 되었네요. 최근까지도 뮤지컬 공연으로 되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청소년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 첫날 시작됩니다. 같은 반에 이유진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키 큰 유진이의 말대로 작은 유진, 큰 유진이라 부르게 되었죠. 작은 유진과 큰 유진은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요. 사실 유년 시절 같은 유치원에 다닌 친구였습니다. 작은 유진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큰 유진은 단박에 알아보게 되죠. 작은 유진의 성격은 조심스럽고 내성적이며 조금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반면 큰 유진은 공부는 좀 못하지만 활달하고 솔직하고 아주 밝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유진과 큰 유진에게는 어릴 적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원장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작은 유진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잊고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이 책에서 주목해볼 점은 작은 유진과 큰 유진의 부모님입니다. 어릴 적 성폭력을 당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해 나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유진이가 제일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작은 유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유치원 원장 말이야. 원장이 초록반 여자애들한테 못된 짓을 저질렀잖아. 내게도 언제 다쳤는지 기억나지 않는 무릎에 흉터 같은 게 아니었다. 기억을 떠올리자 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불쾌해져 나는 진저리를 쳤다.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쾌감이었다. 엄마가 말한 후유증이란 게 이런 건가? 못된 짓? 그게 뭔데? 작은 유진이의 표정이 텅 빈 듯 멍해졌다. 야, 너 그게 무슨 짓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거야. 화가 솟구쳤다. 저런 애가 전교 1등이라니. 그때는 원장 말대로 날 귀여워해 주는 건 줄 알았다. 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나를 무릎에 앉히고. 아니, 그때도 불쾌했던 것 같다. 하지만 원장은 내가 엄마 립스틱을 몰래 가져온 것도 비밀로 해주었고, 유치원 코병을 깬 것도 비밀로 해주었다. 그러니까 나도 원장이 내게 한 짓을 비밀로 해야 했다. 가뜩이나 형진이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잘못을 알면 나를 싫어할까 봐 겁먹었던 것 같다. 작은 유진이는 천진한 어린아이의 표정으로 나를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원장을 바라보는 내 눈이 저랬을 것이다. 나는 털썩 자리에 앉아 작은 유진이를 마주보았다. 정말 몰라? 너 때문에 그놈 짓이 들통난 거잖아. 네가 집에 가서 인연 목 자르고 다리 찢고 해서 알려준 거잖아.
나는 그 사실을 엄마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알았다. 작은 유진이 엄마가 목이 잘리고 다리가 찢긴 인형을 경찰한테 보여주었다고 했다. 내가 갖고 싶어 했던 인형을 망가뜨린 작은 유진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다. 작은 유진이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것처럼 앉아있다. 겨우 짜낸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애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래? 작은 유진이는 그 아이가 남인 것처럼 물었다. 그래, 그래서 니네 엄마가 다른 애들한테 조사를 해봤나 봐. 그러고 보니 작은 유진이 생일 때 우리 반 여자애들 전부가 초대받아 간 것 같다. 미미 요술봉을 선물했던 그 생일 말이다. 방으로 나를 데려간 작은 유진이 엄마는 원장 선생님이 너도 귀여워해줬냐고 물었다. 꼬치꼬치 물었고 나는 빨리 아이들한테 가고 싶어 원장이 날 어떻게 귀여워해줬는지 술술 이야기했다. 그때는 어린데다 먹고 노느라 정신없어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른 애들도 번갈아 불러가 작은 유진이 엄마에게 원장과 했던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게 분명했다. 나는 그날 밤 엄마와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해야 했다.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끌어안았고 아빠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때 내 기분은 슬프고 무서우면서도 달콤했던 것 같다. 동생한테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던 때 엄마 품에 안겨 울음 섞인 사랑 고백을 듣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었다. 사랑해, 사랑해. 엄마가 우리 유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형진이보다 더? 엄마는 눈물 젖은 뺨을 내 얼굴에 마구 문지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당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에 기분 좋고 행복했다. 그 뒤 유치원은 어수선하고 뒤숭숭해졌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던 원장에게 쫓아가 행패를 부렸으며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원장이 어떻게 귀여워해줬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이야기했다. 한 번뿐이 아니다. 기자들에게도 얘기했다. 그때 엄마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사랑해와 내 잘못이 아니야다. 내 인생에서 그 시기만큼 주목받고 관심을 받은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아빠가 이 모양인 내가 한 말을 인용한 신문을 울분과 분노에 떨며 찢어발기던 것도 생각난다. 다 잊고 있던 일이었다. 그때 일이 마음속에 이토록 고스란히 남아있을 줄 몰랐다. 그런데 니네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잖아. 나는 작은 유진이를 노려보았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게 만든 그애에게 화가 치밀었다. 왜 이사를 가버렸는데? 작은 유진이 얼굴은 여전히 굳은 채였다. 야, 그걸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른들이 니네가 도망갔다고 욕하던 건 생각나네. 아마 의리 없다고 그런 거겠지. 솔직히 안 그러냐? 일이 해결날 때까지 같이 해야지. 치사하게 중간에 이사를 가냐. 어른들이 작은 유진이네를 욕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짐작이 들었다. 그럼 그 원장은 어떻게 됐어? 작은 유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유치원 원장 말이야. 원장이 초록반 여자애들한테 못된 짓을 저질렀잖아.